안녕하십니까. Generative Replay for Continual Learning이라는 주제로 2024년 9월 6일 DMQA 오픈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시우입니다. 저는 DMQA 연구실에서 김성분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8학기 차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의 관심 분야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 그리고 컨티뉴얼 러닝을 위한 디퓨전 기반 생성형 리플레이, 그리고 액션 레코그니션이 있고, 오늘 세미나를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구성은 컨티뉴얼 러닝과 리플레이 메소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겠고, 이후에 생성형 리플레이를 적용한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한 연구들에 대해 소개시켜 드린 다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특히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딥러닝 그리고 생성형 AI까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수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모델들이 실제 서비스로도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잘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해 놓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대한 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는 기존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서 새로운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많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다시 만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먼저 첫 번째로 기존에 잘 학습되었던 모델을 그냥 버리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를 계속 저장해 두어야 된다라는 메모리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습된 모델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반적인 지식을 새로운 작업에 적용시키는 그런 전이학습이 있고, 그리고 이전 학습은 참고로 활용하고 새로운 작업에 모델 성능을 최적화하는 이제 미세 조정이 존재합니다. 전이학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도 굉장히 방대하게 사용하고 모델도 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 동물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대부분 파라미터 고정 후에 일부 레이어만 재학습시키게 되어서, 예를 들어 코끼리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여 모든 동물을 잘 맞추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좀 목표로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때 좀 도메인적인 차이가 발생하거나 이 파라미터를 얼마나 고정시킬지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세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활용하여서 이때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초기 파라미터로 활용하여서 모든 레이어를 재학습하게 되고요. 이때 예를 들어 코끼리를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를 정말 잘 맞추는 그런 모델을 목표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생기는 문제점이 코끼리만 잘 맞추게 되는, 이전 데이터도 잘 맞추고 싶은데 코끼리만 잘 맞추게 되는 그런 기존 정보를 잇는 카타스트로픽 폴게팅 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전이학습과 미세 조정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들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를 전부 다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업데이트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리고 기존에 학습된 모델이 크지 않고 도메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전이학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기존 데이터를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보안적인 이유로 보관할 수 없어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Continual Learning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Continual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도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잃지 않고 기존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 모두 잘 맞추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추가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클래스나 도메인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 구조에서 좀 기존 데이터를 잊는 카타스트로픽 forgetting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전이학습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데이터 특성을 갖거나 해야 되는 특정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Continual Learning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일부만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메모리적이나 보안적인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Continual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모델적인 관점과 데이터적인 관점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모델 관점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정규화 등을 통해서 기존에 중요했던 파라미터를 크게 변하지 않도록 제약을 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모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데이터 관점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일부 재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생성하여서 다음 태스크에 메모리 버퍼에 넣어 주어서 메모리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과 신규 데이터를 함께 새로운 모델에 학습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Continual Learning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것인데요. 먼저 데이터 재사용 관점의 Continual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기존 데이터의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쓰는 것은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 다양한 연구들이 10%만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일부 데이터만 이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AI가 발전하면서 생성형 AI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자체를 기존 데이터로부터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 학습된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기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잊더라도 생성형 모델을 이용하여서 다음 태스크에 적용될 그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일반화나 보안, 그리고 메모리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그런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겐이나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서 데이터 일반화나 보안, 그리고 메모리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미지 분야에 적용된 겐 기반의 방법론과 디퓨전 기반의 방법론, DGR과 DDGR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DGR, 겐을 활용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와 솔버 두 가지 개념의 모델을 활용하여서 컨티뉴얼 러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제너레이터에서 겐 기법을 활용하여서 리플레이에 이용할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솔버, 예를 들어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하여서
생성된 데이터에 레이블링까지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트로덕션 보면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 관점에서 인간이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기억을 좀 생성하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AI가 잘 어울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 제너러티브 리플레이 방식에 대한 컨셉추얼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태스크가 1번부터 n번까지 다양한 여러 개의 태스크가 존재한다고 하였을 때 각 태스크는 스칼라라는 것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시퀀셜하게 수행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칼라에는 그 제너레이터와 솔버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이 제너레이터는 해당 연구에서 겐 기반의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페이크 이미지, 페이크 데이터를 이제 실제 이미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최대한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여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단순한 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데 기존 겐에 좀 더 학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분포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서스테인 디스턴스를 활용하고 그리고 가중치에 페널티를 적용하여서 Wgen, GP 모델을 활용하여 제너레이터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에 솔버를 활용하여서 레이블을 부여하고 해당 데이터를 다음 태스크의 메모리 버퍼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메모리 버퍼를 이용하여서 메모리 버퍼와 신규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두 번째 태스크에 솔버를 학습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해당 구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태스크가 전부 다 있을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Wgen, GP를 활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솔버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활용했는지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CNN 계열을 활용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실제로 해당 논문 저자가 구현한 GitHub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재현한 GitHub에서는 제너레이터의 Wgen을 활용하고 솔버에 다른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닌 간단한 CNN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실험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MNIST 손글씨 데이터와 그리고 SVHN 이라는 건물에 써있는 숫자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숫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먼저 간단하게 MNIST 데이터에 대해서 솔버를 활용하여서 실험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먼저 솔버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솔버부터는 생성된 데이터와 함께 이용하여서 신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학습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확인했을 때 지속적으로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NIST와 SVHN 데이터를 순서대로 Continual Learning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여기 표에서 초록색에 해당하는 ER 같은 경우에는 이전 태스크의 실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사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G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생성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넌 같은 경우에는 이전 태스크의 정보 없이 그냥 새로운 데이터로만 파인 튜닝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MNIST를 먼저 학습에 사용하고 이후에 SVHN으로 Continual Learning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ER, 그러니까 이전 태스크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GR, Generative Replay 방식도 이제 실제 데이터에 못지않게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금 특이한 점이 이 괄호에 S가 있는 것이 SVHN 데이터인데, 먼저 MNIST 데이터를 학습을 해 놓아서인지 의외로 성능이 계속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SVHN을 먼저 학습에 활용하고 이제 MNIST로 Continual Learning을 진행한 결과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도 실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학습한 것에 못지않게 생성형 리플레이를 활용한 방식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잘 되었는데 실제 샘플도 잘 생성을 할까 해서 이제 논문에서 실제 데이터를 생성해 본 그런 결과이고요. 이렇게 보았을 때 사실 MNIS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숫자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SVHN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뭉개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데이터 자체의 난이도, 그러니까 SVHN이 좀 더 어려운 이미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DDGR, 디퓨전을 이용한 제너러티브 리플레이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DGR이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먼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겐을 활용했을 때, 특히 앞서 소개드렸던 DGR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을 하였을 때 데이터가 많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데이터 자체가 MNIST나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구현이 쉬운 데이터여서 괜히 잘 학습을 했던 것으로 추론이 되고, 현재 보여드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괜히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최근에 생성 자체를 잘 한다고 알려진 디퓨전을 활용한 그런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험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스크마다 디퓨전 모델, 제너레이터의 디퓨전 모델과 클래스파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클래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CNN 계열 모델 중에 유명한 모델들로 알려진 알렉스넷과 레즈넷을 백본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DDPM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DDP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노이즈를 주는 포워드 프로세스와 노이즈를 복원하는 그런 리버스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고,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해서 모델을 활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노이즈화 한 이후에 노이즈를 이렇게 깨끗이 만드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이 부분에 유넷 구조를 이용한 모델을 적용하여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학습된 클래시파이어로 디퓨전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클래시파이어로 평가하여서 레이블을 부여하고 다음 태스크의 메모리 버퍼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후에 신규 데이터와 함께 메모리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다음 태스크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후에 계속 반복하면서 태스크가 끝날 때까지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성능과 얼마나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됐던 정보를 잊어버렸는지 forgetting을 측정하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각 모델에 대해서 n개의 태스크로 구성이 됩니다. 이 태스크별로 학습된 데이터를 평가하게 되고, 해당 평가된 그 정확도의 평균을 먼저 첫 번째 전반적인 성능 평가 지표로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태스크가 넘어감에 따라서 이전 태스크 대비 현재 태스크에서 얼마나 정보를 잊어버렸는지를 측정하는 forgetting을 측정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n-1번에 활용했던 평가 데이터를 현재 태스크 n에서도 평가하게 되면서 분명 성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차이를 측정하여서 forgetting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직전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n-1번 나오기 때문에 해당 forgetting도 평균을 구해서 하나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게 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셋 중에 유명하고 대용량 데이터셋으로 알려진 시파10과 이미지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은 실험 결과인데요. 단순하게 파인 튜닝한 결과와 모델 관점에서의 컨티뉴얼 러닝 결과들,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의 컨티뉴얼 러닝 결과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5번의 태스크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 있고, 슈퍼 100 같은 경우에는 절반 클래스 데이터를 태스크 1에서 활용하고, 이후에는 5개 또는 10개의 클래스를 추가 태스크마다 활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먼저 500개의 클래스 데이터를 태스크 1에서 활용하고, 이후에는 50개 또는 100개의 클래스를 추가 태스크마다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확실히 파인 튜닝 성능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먼저 왼쪽이 아까 accuracy, 전반적인 성능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이 그 이전 태스크 대비 현재 태스크가 얼마나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성능이 좋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숫자가 낮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델 관점 컨티뉴얼 러닝에 비해서 데이터 관점, 그리고 생성형 디퓨전으로 생성한 DDGR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생성한 샘플을 확인해 보아도 기존의 겐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미지가 좀 어렵고 태스크가 길어질수록 정상적인 생성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는데요. DDGR 모델에서는 이미지 생성도 잘 해내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컨티뉴얼 러닝은 이전에 학습한 내용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그러한 학습 방법인데, 이전 데이터를 잊는 것이 카타스트로픽 폴게팅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의 목표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DGR 그리고 DDGR 등 겐과 디퓨전을 이용한 생성 모델 기반 컨티뉴얼 러닝을 리뷰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